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저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요, 그 수입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위치를 좀 옮길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알아볼 내용은요, 첫 번째, 수입 마케팅이란 무엇이냐? 수입 마케팅. 어떻게 해야지 수입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것이냐?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수입해서 어떻게 유통시켜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그러한 그 수입 마케팅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입 마케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입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수입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 수입할 때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셔야지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수입 마케팅 업무를 처리하는 세부적인 절차. How, 어떻게, how, what, 어떤 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일, what을 how,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게 사실 실무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요. 오늘은 이제 여기만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수입 마케팅, 다시 말하면 수입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아이템이 중요해요. 어떤 아이템을 수입할 것이냐. 근데 두 번째, 아이템이 그래도 결정이 됐다면 일단 국내 시장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통망을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유통망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수입한다는 거, 그거는 진짜, 예, 진짜 불씨를 지고 불 속에 뛰어가는 것하고 똑같다. 그냥 죽으러 가는 거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이 봤거든요. 예. 그냥 해외여행 갔다가, 아니면 해외 출장 갔다가, 어쨌든 해외에 살다가, 어? 내가 사는 나라에서는, 내가 가본 나라에서는, 이런 거 엄청 싸네. 우리나라 엄청 비싼데, 괜찮겠네. 무조건 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주방용품 수입했다가 망한 사람. 프랑스에서 아기용품 수입했다가 망한 사람. 그 중에 저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 10년, 15년 전에 공기청정기 수입했다가 망한 사람. 그 다음에 농산물 수입했다가 망한 사람. 그 다음에 열대과일 수입했다가 망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왜 그래요? 시장 조사 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예요? 유통망, 유통망. 내가 들여왔을 때 국내에서 어떻게 팔겠다. 이 수입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수입이라는 거는 수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수입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쉬워요. 예,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수입이라는 거는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조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망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오늘 수입 마케팅이란 무엇이냐? 수입 마케팅, 수입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뭐냐? 첫 번째, 수입 마케팅의 개념, 간단한 얘기예요. 수입 마케팅이란 국내 시장 조사를 완료한 수입업자가, 이게 중요해요. 국내 시장 조사를 완료한다. 그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어떤 내용? 그 뭐 유통망이라든지 가격 구조라든지 경쟁업체라든지 아니면 시장 규모라든지 아니면 제품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수익 관리 제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항목을 조사한다라는 거는 완료한 수입 회사가
해외에 믿을 만한 공급업자로부터. 믿을 만한 공급업자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믿을 만한이라는 거는 정량적, 정성적. 이거 다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을 만하다라는 거는 회사 규모도 중요해요. 일단은. 회사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에 어떠한 그 거래하는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믿을 만한 공급업자로부터. 공급업자 그러면 제조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한테 구매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쵸? 왜요? 가장 쌀 테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해외에 있는 유통회사나 도매업자나 이런 회사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공급업자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해외 유명 브랜드다. 난 수입하고 싶다. 그러면 수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내 독점으로 수입하는 회사가 있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병행 수입이라는 거예요. 병행 수입.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그건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어쨌든 해외 공급업자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국내에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수입이든 수출이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수출하든 수입하든 목적은 뭐예요? 아 정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돈 버는 거예요. 그쵸? 돈 벌려면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그쵸? 수익 마케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아이템 정하고 시장 조사 확실하게 하고 유통망 정해놓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수익 마케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들을 어렵게 해서 그래요. 이 책을 보거나 그러면 수익 마케팅 그러면 우리 일단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겁이 나요. 알면서도 겁이 나요. 왜요? 많이 쓰는 말이지만 수입 마케팅? 뭐야? 구체적으로 내 손에 딱 잡히는 게 뭐야? 별거 없어요. 예. 해외에 있는 공급업체 정하고 그다음에 수입하고 판매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 과정이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긴 그렇다는 거죠. 뭐냐면 그러기 전에 일단은 아이템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되겠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10년, 15년 전에 뭐 공기청정기나 비싼 아동용, 베이비용, 베이비용품들 이런 거 수입했다가 거의 망한 거 아니에요. 왜요? 너무 빨랐다는 거죠. 지금 같으면 괜찮았겠죠. 그쵸? 예. 시기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템 중요하고요. 예. 근데 국내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때 시장 조사 별로 안 했어요. 감으로, 괜찮겠네? 감으로, 괜찮겠네? 예. 근데 감이 맞긴 맞았었죠. 근데 시기가 빨랐다는 거죠. 예. 근데 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시장 조사 해보셔야 되고. 근데 세 번째는, 우리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어느 유통에서 어떻게 팔겠다는 게 확실하게 계획도 돼 있고, 그다음 뭔가는 약속도 돼 있어야 돼요. 약속이 돼 있다는 거는 내 물건을 받으러 회사가 결정이 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음. 두 번째 보실까요? 수입 마케팅의 개요. 수입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국내 시장 조사.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근데 국내 시장에서의 공급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입 운송, 통관, 뭐 이런 것들은요, 포더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건 뭐예요? 신경 쓸 거는 아이템 정하고, 공급업체 정하고, 시장 조사해보고, 뭐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면은요, 대개 한 하루 이틀이면 내 창고에서 물건 딱 받아볼 수 있어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특별한 품목이 아니면. 뭐 검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요즘은 검역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베트남에서, 그 뭘까, 수산물, 생선이요, 생선. 그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많이 나진 않죠. 잘 안 나는 엄청 비싼 다금바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떤 분이 다금바리 수입하셨거든요. 음. 그 수입할 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다금바리 같은 경우에도요. 베트남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들어와가지고 24시간이면 우리 국내에 있는 내 가게에 수족관에 딱 집어넣을 수 있어요. 24시간이면. 근데 일반적으로 공산품이라면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해요. 네. 그 신경 쓸 게 별로 없고요. 그다음 세 번째요. 수입 마케팅의 주요 단계. 오늘은 제가 좀 너무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 아, 사실 그래요. 주요 단계. 사전 수입, 수입 사전 준비 단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아이템 확정하고, 수출입 요령 확인하고, 국내 시장 조사하고. 그 다음에 수입 마케팅 단계에서는 공급업체를 발굴한다라는 거고요. 해외에 있는 공급업체. 어려울 것 같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수익 계약 단계, 그 다음에 제품 인수 단계, 결제 단계, 클레임 해결 단계. 되게 이러한 단계들이 중요한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내일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계속 이러한 세 번째 수입 마케팅의 주요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시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수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바이어 찾고 어쨌든 수출하면 판매하는 거니까 파는 거 어렵잖아요. 수입은요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다만 수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물건 사는 거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수입해서 내가 사서 나도 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단계, 파는 단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수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다. 예.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요. 진짜 괜찮네. 수입이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대개 우리가 수출할 때는요. 마진율을 한 15% 보거든요. 근데 수입할 때는 마진율을 대략 한 30%에서 40%까지 봐요. 예. 그러니까 훨씬 그 기대하는 expected profit이 훨씬 높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나요? 예.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수출 쪽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 계시다면, 근데 만약에 수입엔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연락을 좀 해주세요. 많이 좀 들어보시라고. 예, 뭐 그래봐야 뭐 많진 않겠지만 예.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계속 그 수입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 듣고 그대로 하시면 크게 실패할 일은 없으실 거다라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다? 거기까지 말씀 못 드려요. 왜요? 그건 모르잖아요. 예. 그렇게 잘 되면 뭐 제가 다 해버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하는 과정에서 수입하는 과정에 실패도 많이 해보고 다 해봤으니까.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